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김정복 한중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직에 있을 때도 북한에 그러니까 네. 평생 동안에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된 게 88년도인데 네. 제가 88년부터 북한 핵 문제 가지고 헥헥거리다가 네. 결국은 퇴직을 했습니다. 어떤 기관에 있었는지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그렇죠. 겁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네. 핵 문제를 담당을 했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도 핵 문제를 계속 담당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핵 전문가신데 네. 최근에 북한의 그 수소폭탄 실험, 네. 소위 수소폭탄 실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워낙 설들이 분분해가지고요. 네. 이번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폭발력이 6KT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수소폭탄이라면은 뭐 적어도 100KT에서 네. 1000KT 정도가 이제 소형화된 그 수소폭탄이고 일반적으로 1메가톤이 돼야 되는데 네. 기대치의 10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수소폭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장됐다는 측면이 네.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북한이 2010년도 5월달에 벌써 핵융합 방안에 성공을 했고 네. 또 세월이 한 6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에 실험은 증폭 핵분열탄을 시험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가운데다가 네. 소형 핵분열탄을 집어넣고 그 주위에다가 우라늄 삼중수소하고 중수소를 집어넣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헬륨하고 네. 중성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주위에 다시 우라늄 238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원래는 우라늄 238은 핵분열이 안 일어났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그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중성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중성자가 때려주면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238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폭발력이 나오는데 이 3단계까지 가면은 수소폭탄이고 두 번째까지 가면 이제 증폭 핵분열탄입니다. 네. 요번 거는 북한이 너무 폭발력이 크게 되면은 시험을 했던 만탑3 전체가 붕괴되면서 그 일대 전체, 네. 풍계리 전체가 후쿠시마 같이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마지막 단계는 안 하고 두 번째 단계, 증폭 핵분열탄까지만 만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마지막 부분에 네. 까지 넣었다 그러면 만탑산이 전체로 붕괴가 되고 또 북한은 땅이 좁아서 수소폭탄을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북한이 실험한다면은 네. 뭐 태평양상에서 한다든가 태평양 해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좀 뭐 오염 가능성이 있지만은 동해바다에서 네. 하든가 아니면 대륙간 탄도탄을 쏘아서 대륙권 밖에서 네. 실험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메가톤급을 할 수가 있는데 나라가 좁은 땅에서 메가톤급을 실험할 수가 없지요. 그럼 만약에 메가톤급을 수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100km 한 50메가톤 정도가 폭발하게 되면 100km 밖에 있는 사람이 3도 화상을 입어서 죽습니다. 네. 그다음에 900km 밖에 있는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야, 예. 900km 밖에 유리창이 깨질 정도면 한반도 전체네요. 전체가 전체. 날아가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현재 증폭 핵분열탄을 실험한 것 같고 그리고 증폭 핵분열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수소폭탄을 거의 다 만들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소형화 경량화는 뭐 거의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만 하면.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갖췄다라고 네.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아주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네. 네. 현재 북한이 2014년부터 전략 로켓군 사령부를 네. 전략군 사령부로 개칭을 하고 이제 개편을 했어요. 그거는 북한에 육해공군 있고 전략군이 있어서 제 4군이고 네. 벌써 전략군 사령관도 대장급입니다. 대장급 사령관이기 때문에 동급이에요. 공군 사령관, 해군 사령관 동급입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벌써 전략군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조금 뭐 실전 배치를 했다고까지 평가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좀 핵무기 운영 부대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네. 다만 정부에서 자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그걸 북한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게 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항상 그 정부는 약간 폄하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그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킬체인과 뭐 KAMD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아서는 더 이상 힘드는 순간이 왔다고 봐야 되고, 더군다나 SLBM을 만약 개발하게 되면은 막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든가 아니면 미국이 한반도에 다시 핵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네.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미국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전략 전술 핵무기를 이제 한반도에 재배치를 현재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죠. 네. 그걸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애국 단체가 네. 자꾸 우리 국회도 압박을 하고 좀 시위를 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여론을 주도해 나가면 미국이 하는 수 없이 전술 핵무기를 이제 우리 한반도에 다시 재배치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면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핵탄두를 장착한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 해군 기지에 일본에 상주시킬 것이 아니고 지금 오키나와에 예, 상주하고 오키나와도 있고 일본 저쪽에도 있습니다. 일본 저 동경 근처에도 네. 가끔 기항을 하는데 네. 우리 한반도에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걸기를 해서 우리 국회도 압박을 좀 하고 미국 정부를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술핵이라는 것이 그래도 결국 그 발사 권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것이 아니지만은 네.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둔하고 있으면은 미국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도 바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임계철선. 그렇죠. 네. 임계철선이기 예, 때문에 미군이 바로 즉각적으로 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군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재배치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핵무장 선언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예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그대로 가자. 설령 우리가 개발을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 투표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통과가 되면 국제사회 압박 수단으로 그거보다 훌륭한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네. 또 이제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3%는 우리 국민들이 핵무장에 찬성을 한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면은 정부를 압박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만약에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북한도 제재를 받지만은 네. 우리 정부도 제재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제사회의 제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거는 좀 시기장소인 것 같고 네. 일단 미국을 현재 압박을 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특히 이제 여당의 지난번에 원유철 네. 원내대표가 핵무장론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여당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라면 야당이 나서서 네. 적극적으로 핵무장론을 주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했습니다. 이거는 좀 오히려 야당 쪽에서는 핵무장론을 제기하니까 네. 굉장히 그 원유철 대표를 굉장히 비난하는데 네. 자기들이 할 말을 대신해 줬는데 비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왜 야당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야당이 해야 정책 책임이 적고 야당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네. 위해서는 야당이 나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죠. 네. 그게 또 미국한테 압박도 되고 그다음에 또 정부가 약간은 정부 여당이 책임을 약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나서주고 또 우리 제야 단체가 네.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야단체는 오히려 적극적인데 제도권 언론이라든가 또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에 대해서 일부러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은 대화론자입니다. 네.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일단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지원을 하면은 북한에 만원 지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다. 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1월 6일 날 북한 정부 성명에서 뭐라 그랬냐면 핵실험 직후에 네. 북한 정부 성명에서 뭐라 했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네. 북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것은 승량이 앞에서 총을 내려놓는 것 같다. 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핵무장론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은 네.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뿐만 아니고 중국은 대만이 핵무장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네. 대만이 핵무장하면은 뭐 중국이 대만을 이제 흡수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핵무장론을 자꾸 주장하면은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현재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는 태도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의 핵무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핵무장론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핵무장이든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는 거든 아무튼 핵무장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방어만 가지고는 우리 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영작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할 말로 뭐 종북 세력 일부가 핵폭탄을 밀반입해서 산간지방에서 터뜨리고 나서 자 대한민국에 몇 개 더 깔아놨으니까 니들 어떡할래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대응 수단이 없다. 이거는 뭐 완전히 손발 다 결박당한 채로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 교수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네요. 그냥 가정이 아니고 충분히 개연성 있는 스토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는 우리 옛날에 우리 화상방 교육을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네. 민방위 훈련하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핵 대피 훈련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KAMD하고 킬체인 자체가 네. 북한의 핵무기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자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의 위치를 핵미사일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걸 제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키워야 되고 또 이제 사드 배치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자기 돈 들여서 네. 사드를 가지고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사드를 배치해 달라 얘기하면 네.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자기 돈 들여서 가지고 오는 것은 찬성하되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우리는 미국이 사드를 가져와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주는 동안에 우리 자체적으로 중거리,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네. 2020년대 중반이면 우리도 장거리, 중거리 요격미사일을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드에다가 돈을 쓰게 되면 우리 거 개발을 못합니다. 그렇죠. 개발비가 없어지는 거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1개 포대에 한 2조에 3조인데 네. 3개 포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거든요. 네. 그 3개 포대면은 6조에서 9조가 되는 큰 돈이 되는데 그 돈을 들여놓으면 우리는 자체 개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번 가져오는데 그런데 이제 유지비는 또 따로 유지비는 따로 따로 들어가죠. 네. 그거보다는 역시 미국이 사드 배치 하겠다 그러면 그건 받아들이고 자체 유도탄은 유도탄대로 개발하고 그렇죠. 그게 하면은 아마도 한 10분의 1 이하의 그 값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또 국산화됐기 때문에 나중에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얘기 듣고 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